저번 시간에 제가 부처님 머리 자르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제 부처님이 머리 자르시고 부처님의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 세계로 올라가 가지고 최초의 불탑이 되었다. 그제 우주에 보통 우리 33천에다 뭐 이제 인드라 신이 만들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세계 최초의 이 우주 최초의 불탑이 되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머리를 자르시고 최초로 부처님이 어째 됩니까? 홀로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부처님이 최초로 홀로 됐으면서 또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이 세계와 직접 마주쳤다. 우리 보통 최초로 부처님이 이때 이 세계의 뭐 이제 괴로움이라든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과 직접 대면하시게 되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그제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로 삶의 진면목과 그죠 보통 우리 실존의 자각을 통한 그다음에 이 괴로움이 도처에 퍼져 있다는 거. 우리 이 괴로움이 도처에 퍼져 있다는 거는 혼자 있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안 있을 때 모릅니다. 그지? 우리 괴로움이 도처에 퍼져 있다가 어디 가면 도시에 가면 도시에 가면 뭐 여러분 뭐 인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개판입니다. 그지? 죽는 사람도 보고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 궁전 안에서 이 가상의 세계에 살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현실 세계로 오신 겁니다. 그죠? 현실 세계로. 우리 보통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현실 세계로 나오셨다 하는데 근데 우리 저기 여기 인도 지도인데 우리 인도 지도를 조금만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건 우리 카필라 성이죠. 그래서 네팔에 우리 요쪽 고락푸르 위쪽에 그지 우리 조금 이쪽 아이고 지도 얘네 영 헷갈린다. 잠깐만. 저도 요즘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이래 안경 벗어야 잘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보시면 그리고 지금 룸빈이 있지, 룸빈이 있고 카필라 바스티는 아마 요 지역 어디에서 아마 출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고대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이 마차에다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고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루트는 주로 강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쪽에 우리 룸비니가 있는 이쪽 지역에서 이쪽 꼴리아 쪽으로 가면 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부처님도 동문으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요 강이 있는 데로 가야 요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렇게 쫙 내려가면 그 당시 인도의 가장 중심지, 우리 부처님 당시의 가장 중심지 파트나가 아니고요, 파트나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여기 라지기르라고 있습니다. 라지길.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라지기르인데 아주 작은 도시에 라지기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동쪽으로 나가신 이유, 동문으로 나가신 이유는 동쪽으로 가서 아마도 이 강을 통해 가지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이샬리를 지나서 파트나에서 강을 건너면 그 당시 그치? 이 부처님이 계셨던 이쪽 우리 요 어디입니까? 샤케아족에 있었던 요쪽은 보통 저희들이 코샬라국이다 그래. 코샬라 그지? 그래서 파이자바드라든지 라크나우 이런 쪽이 이제 중심지입니다. 그지? 우리 슈라와스티 뭐 이런 이야기는 슈라와스티 파이자바드 쪽에 있습니다. 그지? 뭐 이제 그쪽이라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조금 더 우리 파트나 밑으로 내려와서 이 라지기르까지 가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이 그 부처님이 속해 있는 코샬라가 아니라 마가다국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죠? 마가다국에 속하는 영역이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여기 보면 라지기르 있죠. 라지기르가 우리 요즘 지금 뭡니까? 왕사성 이래 됩니다. 왕사성 이래 되죠. 근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보시면 겐지저강에서부터 요 위에 있는 파트나가 있는 요 겐지즈강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간다 했을 때 이 라지기르까지가 완벽한 초원지대입니다. 이게 팽팽하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 라지기르가 있는 여기에 오면 산이 생깁니다. 이렇게 산이 몇 개 겹쳐 있고
산과 산 사이에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왕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도 철학과 있을 때 우리 과의 이지수 교수님이 제보고 자기가 라지기를 가보니까 라지기르는 큰 나라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 라지기르 가가지고 제가 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야 그럼 어느 정도 평평한가 겐지저강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겐지저강까지 그지? 그래서 우리 라지기르에 가면 벨루와나 우리 중림정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라지기르에 가면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제1결집을 했던 사타 빠르니 케이브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 보시면 요 이제 라지기르가 있는 산에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가가 찍은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시면 완전 지평선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보기 어려운 게 지평선인데, 지평선이 지금 요 강북쪽으로 쫙 펼쳐져 있고요. 요게 아마 겐지저강까지 아마 연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갑자기 이렇게 아이고 저기 이 드론 조정이 좀 서툴러 가지고 조금 그런데 요게 이제 칠력굴입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가 칠력굴인데 잠깐만요. 조금 뒤로 제끼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산이 있고 산 안에 들어가면 아주 평평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이다. 우리 라지기르를 왕사성이라 그러죠. 왕사성. 지금 현재는 여기 산 언덕 위에 올라가면 자이나교 사원만 살아 있고요. 불교 사원은 이렇게 흔적만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쪽이 아마도 제1결집 한 곳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갑자기 평평하다가 갑자기 산이 이래 쫙 둘러서고 산과 산 사이만 막으면 이 안은 어찌 됩니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제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제? 그래서 여기는 성 안이고 성 안에 있는 요 평평한 지역 여기가 옛날에 라지기르고 여기가 왕사성이고 여기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빈비사라지. 빈비사라가 여기 있었고 요 성박 그지? 성박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곳이 이제 성박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불교의 최초로 주어진 불교 사원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나무 숲을 불교 교단에 기증을 했는데, 대나무가 이제 우리 그 이 빨리어로 벨루 이래도 숲은 와나 되니까 벨루와나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벨루와나는 보통 이 라지기르 북문밖에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쪽 좀 나무가 짙은 지역 있잖아요. 요쪽에 이제 벨루와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요쪽에 보면 둥근 건물이 있고 이렇게 뭐 좀 짓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뭐가 들었을 건가 하면 날란다 대학, 인도 외무부에서 만드는 국립대학이 여기 만들어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국립대학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림정사 바로 옆에 이제 날란다의 대학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제보고 오라는데 이 비하르주는 금주령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 중입니다. 제가 한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왕사성이 왜 그 당시에 중심지였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갑자기 이런 큰 산악 지역이 샥 이렇게 펼쳐지고 그지? 딱 여기를 점령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평야지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왕사성이 이 마가다국의 수도가 되고, 이 왕사성이 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수행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인 이 우리 왕사성 라자그리아는 신흥 종교의 메카지, 그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뉴 라자그리아, 이제 새로 만들어진 라자그리아인데 자이나교 사원이 엄청 많습니다. 안에 그죠? 자이나교 사원이 많고, 그다음에 요 이 산 쪽에 올라가면 그 아지비카, 우리 그 나형 외도의 동굴도 있고 그지? 이 주변 지역에 그 당시에 어떤 신흥 종교의 메카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서 나의 커패시티를 늘린 다음에 여기를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지혜로 내가 가득 채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으니까 부처님이 향했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바로 여기 라자그리아가 아마도 이 부처님께서 향했던 곳이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도 뭐 제가 그래도 왜
우리 한국말에도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아마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지? 우리 안쪽에 보면 지금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요 라자그리아 안에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는 아마 제법 사람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자그리아인데 그래도 부처님이 어째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요 네팔 요쪽 그 룸비니 지역에서 요 옆으로 와서 강을 따라 가지고 쭉 비하르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아마도 요 파트나 근교에서 요 겐지즈 강을 건너서 바로 요 라자그리아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라자그리아까지 내려오셨다 누구를 만납니까? 빈비사라 왕을 만나지. 그 빈비사라 왕이 딱 성문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풍채도 단단하고 이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북문 쪽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빈비사라가 불러가 물어봅니다. 그지? 나하고 같이 국가를 다스리지 않을래 하니까 부처님이 난 지금 샤캬족의 왕자인데 거기도 버리고 왔다. 왜 왔는가 하면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빈비사라가 뭐라면 그럼 내가 지금 당신을 지금 보내주지만 만일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이 삶의 진리를 찾게 되면 무조건 나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약속을 합니다. 그죠? 약속을 하고 부처님 어째 됩니까? 여기서 계속 더 내려갑니다. 그죠? 라자그리아까지 왔다가 여기 지금 라지기르인데 라지기르에서 더 내려가는데 어디 쪽으로 가는가 하면 여기 보면 우리 가야라고 있지. 이쪽으로 쭉 내려. 근데 성문 지나서 내려왔는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는 라지기를 지나서 요 가야 쪽으로 간대. 가야는 우리 요 비하르주에서 제법 큰 도시입니다. 제법 큰 도시고요. 제법 그 주변 지역이 잘 정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라지기르 이쪽은 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요 산악 지역인데 이 중앙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생각에 수행하기에 최적지는 아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요 라지기르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가 수행하기 좋은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요 가야가 있는 요 남쪽입니다. 왜냐면 이쪽에 요 강변에 보통 우리 네란자라 강이라 그러지. 강변에 제법 큰 산들이 있고 그 산 중에 하나를 우리 뭐라 합니까?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전정각산.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그 뭐지? 우리 설산수도이라지. 설산수도 고행을 하는 겁니다. 고행을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완전히 다 이렇게 뼈가 앙상하게 이렇게 달라붙어가 다 죽어갔는데 부처님하고 같이 있었던 다섯 사람 우리 보통 반짜바기야 비쿠 그룹 오브 파이브 몽크 그제 5명의 반짜바기야 비쿠는 멀쩡합니다. 그제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부처님만 다 죽어가고 나머지 5명은 저래 멀쩡한가요? 제가 뭐라 하는가 하면 부처님은 진짜로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고행을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뭐 좀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래 멀쩡하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요게 이제 부처님의 고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신 산, 그 산을 우리가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전정각산. 그죠? 전정각산이라는데 제가 이 전정각산은 제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보드가야입니다. 보드가야인데 보드가야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완전히 평평하지. 이쪽 끝에 아마 라자그리아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근데 여기 보면 제법 높은 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이 강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지만 네란자라 강이고요. 잠깐만. 제가 아까 잘못 봤다. 요거 방향이 다릅니다. 요건 방향이 다르고요. 요건 보드가야 서쪽이고 서쪽 방향이고 지금 마하보디 탑이 어디 있는 건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하보디 있는 그쪽 방향이고 여기서 제가 삥 돌아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다시 가면 좀 드론을 잘 조정해가지고 좀 더 화면을 부드럽게 찍어야 되는데 요 방금 보인 강이 네란자라 강이고요. 강 두 개 사이에 보면 요 숲이 있지. 요 숲이 있는 데가 아마도 그 수자타가 자라난 마을이라면 바로 앞에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우리 보통 유영굴이 있는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쪽이 부처님께서 이 그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데 보면 어쩌고 계십니까? 완전히 그 피골이 상접해가 고행을 하셨는데 아마도 고행을 하신 그 전 정각산이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요 사이에 있는 요쪽 평평한 지역, 이 평평한 지역이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던 누굽니까? 수잣다가 이 자라난 마을이다 보다 수잣다 마을이 우리가 이쪽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전 정각산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은 제가 수행자라도 여기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마을하고 적당하게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너무 혼잡하지 않으면 딱 이렇게 수행하기 딱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요 산에서도 하다가 산 밑에 내려와서도 하다가 뭐 이렇게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행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한 5년간 했지. 우리 부처님이 5년간 이렇게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자신이 고행하던 때를 이렇게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이 인상 깊은 이야기는 왜 우리 그 명상 중에도 숨 안 쉬는 명상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나도 숨 안 쉬는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혀를 거꾸로 말아 집어넣어서 이 목구멍을 막고 명상을 했더니 온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다 피가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그만둔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되면 하루에 쌀 한 톨만 먹는 내가 고행을 했다 이러는데 부처님 뭐라는가 하면 나의 머리는 태양 아래서 쭈글쭈글해진 과일과 같다. 우리 과일이 팽팽한데 그지? 이 태양 아래 놔두면 수분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게 안 먹으니까 이 머리가 이게 팽팽한 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졌고, 그다음 온몸은 이 조인트 빼고는 바싹바싹 다 말라붙었다. 온몸은 그 조인트 빼고는 다 바싹바싹 말라붙어서 송충이 같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배로부터 등을 만질 수 있었고 등으로부터 배를 만질 수 있었다. 그치? 그 정도 살이 바싹 빠진 것. 그다음에 엉덩이는 워낙 그 살이 빠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말 발굽 같이 변해 있었다. 그치? 부처님의 처참한 상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딱 한마디 뭐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깊은 밤 달빛의 아주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이 우물에 비친 달빛처럼 나의 눈빛만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본인의 그 당시의 상태를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던 곳이 이곳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전정각산이 있는 이쪽 같고요. 이쪽은 이제 수자타 마을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보죠. 어찌 됩니까? 수자타가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이 공양을 받으니까 어찌 됩니까? 오비구가 이 고행을 포기했구나 곧다마는 이래가지고 막 놀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지? 그 4명 혼자 가버리고 부처님은 이제 수자타의 공양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어떻게 해서 수자타가 딱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왔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자타? 지금 대충 보시면 네란자라 강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렇게 곳에 중앙 쪽에 이 사람 사는 마을이 요래 제법 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되게 비옥한 마을이고요. 그죠 여기가 수자타 마을. 그죠? 그다음에 요 강 건너편에는 전정각산. 왜 이래 느리냐? 되게 컴퓨터가 느리네. 정각산 이게 네트워크 느리면 이래 되는데 수자타 마을이 있고 요쪽이 어딘가 하면 마하보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입니다. 여기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그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자타는 아주 부유한 집의
딸이었다. 아주 부유한 집의 딸이었다. 이래 되고요. 보통 우리 우르벨라를 소가 많은 곳, 소가 많은 곳이다. 이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저게 우리나라는 소가 다른데 인도 소는 워터 버팔로입니다. 물소라. 인도 소는 아이고 소는 아이고 인도 소는 물소입니다. 물소. 영 느리네. 물소라 주로 강가에 살겠지. 그래도 아마도 이 수자따는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우고 있는 부유한 집의 이제 딸이 아니었을까 우리 이래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수자따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불교 이전입니다, 그지? 인도에서 그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트리 워십, 이 트리 워십 나무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엄청 많습니다. 그죠? 우리 시골에 가면 성황당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골 마을 앞에 그 큰 나무에 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저녁 6시 되면 캄캄해지면 나무가 바람에 윙 흔들리면 나무가 살아 있는 것 같고 곧 거기서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자따도 이 트리 워십, 나름대로 수자따도 이 그 겐지즈강의 부유한 지역에 이 그 딸로서 트리 워십을 했는데, 맨날 이제 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는 나무가 어디 있었겠지. 이 뭐 이제 큰 나무들이 많은데 수자따가 이제 자주 가는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전정각산에서 거의 다 죽을 때가 다 됐네. 이제 하루에 진짜 쌀 한 톨만 먹고 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 조금 이래 내려와가지고 수자따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나무 하나 있는데 밑에 가서 앉으신 거지. 근데 하필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수자따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소원을 비는 나무, 그지? 소원을 비 수자타의 트리 워십을 하던 나무였습니다, 그지? 이 나무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수자타가 이렇게 이 나오니까 자기가 원래 항상 가던 나무에 이래 왔더니 부처님이 그것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이 항상 소원을 비는 이 나무가 오늘은 내가 오니까 자기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보여준다. 보통 우리 스피릿, 뭐 약샤 정도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을 부처님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죠? 부처님에게 바치게 되고, 부처님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슨 마음으로 요 수자따가 주는 음식을 받았겠습니까? 수자따의 음식. 저는 이 부처님께서 수자따의 음식을 받은 게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논문을 이제 열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열반하고도 이제 조금 상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자이나교, 여러분 생각나시지만 자이나교는 어떻게 해야 그 뭡니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나 승리자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굶어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사후, 죽은 이후에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고 그 끝은 사실상 죽는 거라, 그죠? 근데 죽기 직전에 부처님이 내가 이런 거는 한 개도 없는데 그냥 이래 죽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삶이 괴로운데 그냥 괴로운데 내가 잠시 와서 헤매다 가는 것밖에 더 있냐 내 삶이. 부처님 이렇게 아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대충 추정하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어째 됩니까? 그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모든 행위가 우리의 미래의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만이 결과를 주죠. 따라서 우리 불교는 어째 됩니까? 사후에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죠? 스스로의 정신적인 부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찌 됩니까? 살아서 나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다. 살아서 승리자. 살아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치? 더 이상 나는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그 뭡니까 번뇌와 집착을 다 극복해 버렸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이 수자따의 음식은 부처님께서 사실상 뭐를 버리신 겁니까? 자이나교 방식의 이 사후에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승리자가 된다는 길을 버린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부처님은 뭐를 선택한 겁니까? 삶을 선택했고 삶 속에서 내가 이 더 이상 이 윤회하는 세계에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보자. 그지? 삶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요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요걸 찾으려고 했고 바로 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수자따. 바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수자따 아닌가 생각되고요.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 수자따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죠? 그죠? 그 부처님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조금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수자따에게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택하신 방식 그 우리가 뭐랍니까? 마지막 빠띠빠다. 마지막 빠띠빠다. 마지막 하면 미들이고요. 빠띠빠다 하면 프로세스, 파스, 프로세스, 뭐 과정에 중간 단계로 나는 가겠다. 그지? 자이나의 극단적인 고행이 앞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미들 파스, 중간 단계로 가겠다는 요게도 이 수자따의 음식을 받은 부처님의 요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들 파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 미들 파스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팔정도. 그지? 팔정도가 미들 파스고 미들 파스가 팔정도다. 우리 그 초전 법륜경에 보면 이야기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일어난 데가 잠깐만요. 지도. 제가 항상 이 지도를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언젠가는 요 보드가야 가실 건데 가시면 절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꼭 보여드리는데, 가야에서 강을 따라 내려갔을 때 강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요 중앙 부분, 그죠? 요 중앙부, 요 중앙부가 수자따 사원이에요. 수자따 마을이고요. 중앙부 중간에 옆에가 보드가야. 우리 그 우르벨라라 그러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요쪽이고요. 전정각사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우리 보통 유영굴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신 곳이다. 우리 이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자따는 아주 그 불교에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자따의 말이 정확하게 어딘지 우린 모르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중앙 부분이 있잖아요. 이 네란자라 강이 두 개로 갈라지는 중앙 부분에서 뭐가 발견됐는가 하면 우리 보통 요거를 뭐라 하지? 수자따 뭐라 하지? 뭐라 해야 되나? 수자따 스투파? 수자따 불탑이다 이랬는데 수자따 스투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수자따 불탑은 제가 요 인도에 갔을 때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이게 아마 아주 큰 언덕 아니었을까 싶은데 원래 그 언덕이었던 곳을 이렇게 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불탑까지 있었고, 아마 저 꼭대기에는 조금 전에 보였을 건데 그 이 보리수 나무가 아마 그 언덕 꼭대기 지금 다시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그 보리수 나무가 있는 이 언덕, 요 언덕이 아마도 그 수자타가 태어난 곳 또는 수자타의 공양이 이루어진 곳. 저는 뭐 우리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요 스투파가 있고 꼭대기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 바로 요 길을 이 그 수자타 빌리지, 요 주변을 수자타 빌리지로 합니다. 지금 저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도 아주 그 부유한 강이 두 개로 딱 갈라지는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 양쪽으로 이제 그 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 보통 이 그
수자타 마을이 있는 이곳을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우르벨라라 했는데, 우르벨라는 소가 엄청나게 많은 아주 그 풍요로운 지역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보시면 아주 퍼타일한 농지들이 그대로 쫙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요 한가운데 이제 요 수자타 불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자타 불탑이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가 수자타가 태어난 마을, 또는 이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곳, 공양을 올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마을하고 좀 가까운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갔는데, 수자타 마을에서 지금 제가 이 그 전정각산 쪽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앞에서 지금 저쪽으로 쫙 보면 저기 멀리 보이는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전정각산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산에서 요 수자타 스투파 사이에 어느 곳 정도가 아마도 그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곳이 아닐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타 불탑? 하여튼 여기 가면 수자타 불탑이 있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째 됩니까?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셨다. 그죠? 삶을 선택하신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 수자타가 이 부처님에게 올린 음식, 이 음식 이야기 좀 해요. 이 음식은 우리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음식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죠? 어째 되는가 하면, 소 1000마리한테 젖을 짠 다음에 이걸 부글부글 끓이면 반으로 줄어들겠지, 우유가. 그걸 소 500마리한테 먹이고, 또 500마리한테도 젖을 짜가지고 또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250마리한테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수자타가 부처님에게 올린 음식은 비록 그 우유죽 한 그릇이지만 소 1000마리의 양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타가 이 우육을 좀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소들에게 먹인 풀이 이제 달달한 풀이라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우유죽인데, 이 우리 그 태국에 가면 이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은 보통 우유죽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벽화로 표현합니다. 벽화로 표현하는데, 영 느리네. 네트워크가 느리나? 여기 있다. 여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콩카람인데, 콩카람에 있는 이 수자타 모습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자타가 이 소 1000마리에서 짠 우유를 줄이고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트리 워십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장면이고요. 요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인드라 신이 요 안에 뭐를 이어주고 있습니까? 신들이 먹는 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부처님이 거의 다 죽어갔으니까. 근데 수자타 음식을 먹고 완전히 살아나시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를 수자타가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는 나무에 가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수자타가 올린 음식을 받는 겁니다. 그지? 그지? 그래서 요 수자타의 음식, 우리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자타의 음식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어째 됩니까? 그 다음 장면이